네, 안녕하세요. 돈말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네요. 정말 나라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일본의 공격, 경제 공격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정말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의 경제 공격, 다음 카드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힌트를 찾아서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마리 TV는요, 앞으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공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베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베는 이제 원래 좀 소심한 성격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집니다만은 최근에 굉장히 또 공격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베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해볼 게 없는 이런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베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불만들이 많은 상황을 외부로 표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한국을 치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그 일본이 구한말을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통일하고 나서 어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아베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손해볼 것이 없다. 지금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의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배상 판결에 대해서 3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하자 했는데 한국이 이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약간 좀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카드를 또 내밀기 시작하죠. 바로 수출 물자들 중에서 북한의 어떤 전략 자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의심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점이 있죠. 이번에 약점이 제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 난 이유가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완전히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기다 이제 비수를 이제 꽂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뭘 보면 느끼냐면요. 일본의 언론이 우리나라 이제 4월달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을 때 일본이 한국의 성장 끝났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절대 반갑지 않게 보는 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출 규제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제 만약에 아베가 우리나라가 중재위원회에 동의를 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아베는 지지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국이 애국 심리가 발동을 해서 뭐 일본에 대해 적대시하고 또 일본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시도 아베는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지율을 우리가 적대시하게 되면 일본도 우리나라 적대시하게 되겠고요. 일본은 또 우익단체가 많이 또 판을 치고 있는 분이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 역시 보수파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리는 아주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주 나쁜 짓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수출 규제 확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일본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베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뭐가 또 제일 싫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경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G20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일본에서 G20을 했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열받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로 좀 끌어들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를 또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정당에서는 약간 좀 일본과는
아주 적대시되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는 다시 남북 관계가 또 경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저들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둬서 이런 정말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베는 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을까?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미리 준비한 부분이니까. 과거 아베는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라는 거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한국이 이제 그 동안에 중국이 많이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북과의 개선도 원치 않고 거기에 5G 또 우리나라가 빨리 시작했죠. 배 아픕니다. 저도 일본을 가서 봤지만은 일본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기찬데 일본을 가보면 굉장히 좀 예전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발전, 뭐 기술 발전이 있겠지만 원천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이 부분만큼은 한국에 비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속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5G, IT가 잘 되는 거, 특히 4차 산업에서 앞서가는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아베는 한국을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각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공격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이제 불화수소, 그 다음에 이제 강강약, 요 세 개가 이제 일본이 이제 첫 번째 내민 공격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18일 날 이제 일본이 요구했던 중재위원회 제3국의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요구한 기한인데요. 여태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미 한번 거절했었기 때문에 바로 또 동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판단은 일단 정밀 기계 쪽으로 일단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밀 기계 업체들이죠. 그래서 뭐 맥스로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서한기계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이제 정밀 기계 쪽에서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기계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품목별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거의 뭐 700조 원 정도 누적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카드를 쓴다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가장 이제 현재 적자가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소재 이 부분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철강판,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 그다음 기초유분, 그다음 정밀화학 원료,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야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악재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공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일본이 가장 많이 강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화학 쪽인데요. 근데 화학 부분,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본이 막는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차 전지에 이제 응급한 물질,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맡아 있고 그 외에 또 일본 것도 있지만은 또 유럽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꼭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액도 워낙 많아요. 전해액은 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박, 우리 이제 일렉폴이라고 이제 우리 감싸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구리판인데 이거는 뭐 우리는 일진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분리막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면 분리막 부분에서는 다 일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을 찾아본다라면은 2차 전지 분리막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업, 현재 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개발해 놓고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죠. 특히 첫 번째는 이제 SK케미칼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형주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서 급등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소형주 중에서 이제 시노펙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노펙스가 나노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이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용 분리막을 이제 개발을 한 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UTI라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원전이라든가 방위산업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번에 내민 카드가 북한의 어떤 전략 물질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핑계 구실로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 어떤 섹터도 한번 주가 상승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공격도 지금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채권국이죠. 일본도 돈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에 뭐 3천조 정도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지고 있는 채무, 뭐 이 외에도 뭐 다른 3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일본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한 70조 원 정도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정도 이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일부는 이제 국산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아주 크게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가 없느냐?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한 카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본의 자동차 수입 제한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금 자동차 수출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자국에 너무 자국 제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뭐 렉서스라든가 뭐 이런 뭐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WTO 제소. 근데 수입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쉽게 쓸 수는 없는 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WTO 제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위반한 거 없다, 우리가 특혜를 주지 않은 거지 위반한 건 없다, 이렇게 반격 카드를 나오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WTO에 또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국에서 들어오는 소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관세를 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이것도 그렇게 큰 카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하는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본 제품 뭐 판매량이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일본이 그걸로 큰 타격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아베가 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일본은 워낙 미국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면 되는데, 과연 또 미국이 우리 말을 들을 것인가? 물론 반도체라던가 이런 이제 제품들이 제조가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에 미국도 약간의 타격을 받겠죠. 애플이라던가 뭐 구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서버에 많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확실한 카드가 지금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래서 좀 비통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애국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모나미, 그다음 신성통상, 유니클로에 대응체할 수 있는 톱10이라는 또 스파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드코프, 일본의 대부업체 대체, 그다음에 하이토링스는 뭐 최근에 이제 아사히 맥주라든가 이런 걸 불매 운동 벌어지면서 가장 큰 수혜료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방 같은 기업은 이제 일본산 밥솥을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 KR모터스는 일본 오토바이를 좀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 한국매너티 같은 경우는 일본산 원두 제품을 갖다가 반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었고요. 삼천리 자전거, 또 일본의 자전거로 유명하죠.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일본
잡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좀 바짝바짝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애국 테마주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수 지금 이제 급등한 것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일본의 카드를 보고 앞으로 한국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밀기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듯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급등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분리막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반갑습니다.